봄비가 내리던 날 주인공 수지는 회사에서 돌아오며 오랜만에 친정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했지만 왠지 모르게 깊은 한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둘째 딸로 자라면서도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교직에 몸담다가 은퇴 후 작은 학원을 운영하며 학생들을 가르치셨고, 어머니는 늘 자식들의 뒤에서 묵묵히 살림을 지켜내신 분이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성품이 올곧고 따뜻해 동네 사람들조차 존경을 아끼지 않던 분이셨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수지는 어릴 적부터 큰 결핍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반면 남편 준호는 달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해 늘 빠듯하게 살아야 했고, 부모 사이도 원만하지 않아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돈을 벌며 대학을 마치고 성실히 직장 생활을 이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두 사람이 결혼을 준비할 때 수진의 부모님은 남편들 사람의 집안 사정을 알고 은근히 걱정을 하셨습니다. 넉넉지 못한 집안 형편, 어릴 적부터 혼자 고생한 흔적들. 하지만 준호가 보여준 성실함과 책임감은 결국 부모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사위가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내 새끼 굶기게 하진 않겠지. 아버지는 담담히 그렇게 말씀하시며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은 비교적 평탄했습니다. 준호는 안정된 직장에 다니며 묵묵히 돈을 벌었고, 수진 역시 직장인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수지는 여전히 부모님과 가깝게 지내려 했던 반면, 준호는 장인 장모 앞에서 언제나 어색해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위로서 최선을 다하려 애쓰긴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벽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런 사위를 섣불리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 준호를 더 챙기며 힘들지 않냐, 일은 잘하고 있냐 자주 물으셨습니다. 수지는 그럴 때마다 은근히 뿌듯했습니다. 고생 많던 남편이 조금씩이라도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아내로서 괜히 기분 좋은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삶이 늘 평탄하게만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아버지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늘 꼿꼿하고 정정하시던 분이었는데 갑작스러운 병세 앞에서 가족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학원 운영도 가정도 아버지의 손길 없이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수지는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곁을 떠나 시집왔지만 여전히 자신은 아버지에게 의지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지켜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세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앞으로 가족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수진이 친정으로 달려갔을 때 집안은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울먹이며 거실을 서성이셨고, 병실 침대에 누운 아버지는 예전의 기운찬 모습과는 달리 눈빛조차 희미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수지는 가슴 깊은 곳이 찢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뜨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히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는 불쑥 준호를 불렀습니다. 모두가 의아한 눈길을 보냈지만 아버지는 한사코 그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길 원하셨습니다. 수지는 안절부절 못하며 방 앞을 서성였죠. 얼마 후 준호는 눈가가 젖은 채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낯설도록 결연해 보였습니다. 수진이 다가가 묻자 준호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학원을 내가 맡아 달라고 하셨어. 순간 수진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그토록 아버지가 애정을 쏟아온 학원을 남편에게 맡기신다고?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무거운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나 준호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조건이 있었어. 앞으로 어머님 곁을 절대 혼자 두지 말라는 거야. 자식처럼 모시라고. 수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은 다름 아닌 아내와 딸을 지켜달라는 간절한 바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수지는 어머니와 함께 거실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고, 수지는 그 옆에서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곁을 지키자. 아버지의 부탁을 꼭 지키자.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준호의 결연한 다짐 속에 단순한 책임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감춰왔던 욕망이 서서히 꿈틀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욕망은 곧 가족 모두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게 될 불씨가 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은 다시금 정적이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하루하루 눈빛이 흐려져 갔고, 수지는 어머니 곁을 떠나기가 두려워 회사와 집을 오가며 살뜰히 챙겼습니다. 준호는 달랐습니다. 직장을 정리하더니
곧장 학원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지 않아?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준호는 오히려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힘들긴 뭐가. 이제는 내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밤새워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은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내일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아버지의 체온이 식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자기 소유처럼 말하는 걸까. 하지만 수지는 그 의심을 애써 눌렀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해주는 게 감사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칠 뒤 수지는 뜻밖의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자료를 챙기러 집에 들른 날 거실 한가운데 쌓여있는 낯선 박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옷가지며 주방 살림, 오래된 액자까지 시어머니의 물건들이 차곡차곡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당황한 수진이 묻자 시어머니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둘러댔습니다. 아이고, 그냥 잠깐 두려고 얘가, 그러니까 준호가. 마침 방에서 나온 준호가 대답을 이어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머니 여기서 지내실 거야. 순간 수진의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뭐라고? 우리 엄마랑 같이 살기로 했던 거 잊었어? 당신만 부모 있어? 나도 부모 있어. 당신 어머니만 챙기고 내 어머니는 어디 가서 모셔? 그건 불공평하지. 분노와 충격에 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남긴 부탁은 단 하나, 어머니를 지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학원을 맡긴 건데 준호는 그 약속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어?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준호는 뻔뻔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학원은 내가 책임지는 자리야. 집안도 내 방식대로 정리할 거고. 그 말은 마치 오래 숨겨온 속내를 드러내는 선언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불신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친정집은 점점 어수선해져 갔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애써 지우려는 듯 시어머니의 물건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부엌 찬장은 이미 시어머니의 손길로 재배치되었고 학원 근처까지 오가며 간섭을 시작했습니다. 교재는 이렇게 비싸게 사면 안 돼. 싸구려로도 충분해. 운영비는 우리 준호 이름으로 돌려야지. 언제까지 장모님 밑에 붙어 있어. 시어머니의 말들은 날카롭게 어머니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늘 조용하고 순한 성격의 어머니는 차마 대꾸도 못한 채 식탁에 놓인 밥만 푸고 또 풀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수지는 속이 문드러지는 듯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너까지 힘들어지면 안 된다. 내가 조금 참고 지내면 되니까. 그 말이 오히려 수진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수진과 준호의 갈등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당신,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부탁하셨는지 잊었어? 내 부모 모시는 게 왜 죄야? 당신 아버지 말씀도 지켜야 하지만 나도 자식이야. 내 엄마는 버려도 돼? 준호의 적반하장 태도에 수지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때 누구보다 성실하고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지금은 욕망과 핑계로만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으니까요. 결국 수지는 방 안에 홀로 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마치 묻는 듯했습니다. 약속을 지킬 거니? 내 엄마를 지켜줄 수 있겠니?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사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반드시 지켜낼게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러나 그때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모든 상황을 대비해 남겨둔 한 장의 서류가 곧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으려는 것을. 며칠 뒤 수지는 학원 서류를 정리하다가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책상 서랍 안쪽 깊숙이 숨겨져 있던 봉투였는데 겉면에는 또박또박한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에게. 손끝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레 봉투를 열자 안에는 두꺼운 문서와 아버지의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혹여나 내 남편이 마음을 달리한다면 이 문서를 꼭 활용해라. 나는 그 아이의 성실함을 믿었지만 한편으로는 욕심의 눈이 멀까 두려웠다. 학원은 내 엄마와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집이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를 꺼내 손이 종이 위에 떨어져 번져갔습니다. 문서의 내용은 더 놀라웠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이 아끼던 제자 출신 교사와 공동운영 계약서를 작성해 두었던 겁니다. 법적으로 학원의 대표권은 그 제자에게 있었고 준호는 단순히 보조로만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준비하셨군요. 그 순간 수진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속에 잠식당하던 마음에 아버지의 지혜와 배려가 한 줄기처럼 스며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수진뿐이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자신이 곧 대표가 될 거라 확신하며
여기저기 큰 소리를 치고 다녔습니다. 지인들을 불러 술자리를 가지며 이제 내 학원이다라고 자랑했고, 심지어는 수강료 인상과 무리한 확장 계획까지 입에 올렸습니다. 수지는 참아내야 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조용히 아버지의 편지를 품에 안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당신이 약속을 배신했다면 아버지의 뜻으로 바로잡을 거야. 그날이 오면 더는 한 발짝도 우리 집안에 발 못 들이게 만들겠어. 아버지가 남긴 문서 한 장은 이제 수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학원 측에서 주최한 학부모 간담회 자리였습니다. 사실상 새로운 운영체제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모임이었죠. 준호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마치 학원이 온전히 자기 것이 된 듯 새 양복을 맞춰 입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넥타이를 고쳐매는 모습은 낯설 정도로 들떠 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내가 주인공이야. 당신도 든든하게 옆에서 지켜봐. 자신만만하게 내뱉는 준호의 말에 수지는 차가운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모든 판이 뒤집힐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학부모들과 강사들이 빼곡히 자리한 강당안.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고인이 되신 설립자님의 뒤를 이어 앞으로 학원을 책임질 새로운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순간 준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준비된 듯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자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학원 출신이자 단연간 교사로 활동해 오신 김태우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굳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 사이로 그는 얼어붙은 동상처럼 제자리에 멈춰섰습니다. 태우 원장은 차분히 단상에 올라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설립자님께서 남기신 뜻에 따라 앞으로 저는 학원 대표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학원은 설립자님의 가족과 더불어 우리 학생들을 위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준호에게 꽂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자리야. 다 내 거라고. 그러나 이미 문서는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들고 있던 계약서 사본은 모든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죠. 학원은 처음부터 준호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호 인력이 조용히 다가와 준호를 제지했습니다. 그가 소리를 높이며 발버둥칠수록 학부모들과 강사들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순간의 굴욕은 돌이킬 수 없는 낙인이 되어 그의 어깨 위에 찍혀버렸습니다. 수지는 차갑게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버지 보셨죠? 당신 뜻대로 모든 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 사람 이제 더는 우리 집안에 발 못 들일 겁니다. 박수 소리 속에서 준호의 몰락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강당 밖으로 끌려 나온 준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고 눈은 광기 어린 채로 흔들렸습니다. 억지로 붙들려 나온 그가 수진을 보자마자 목청을 놓쳤습니다. 이게 다 너 짓이지. 내가 날 모함한 거잖아. 내가 얼마나 기다린 자리인데. 내가 뭔데 날 이렇게 만들었어. 그 울부짖음은 처절했지만 수진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식은 분노만 되살릴 뿐이었습니다. 당신 처음부터 욕심뿐이었잖아.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조차 배신했으면서 뭘 더 바라는 거야? 준호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었어. 평생 가진 거 하나 없었는데 이 기회라도 붙잡아야 했던 거라고. 그러나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에게 학원을 주려던 게 아니었어. 엄마를 지켜달라. 그 한마디 부탁이 전부였어. 그걸 외면한 순간 이미 모든 걸 잃은 거야. 말문이 막힌 준호는 주저앉아 땅을 주먹으로 내쳤습니다. 곁에 있던 시어머니마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부둥켜 안았지만 그 모습조차 수진에게는 더 이상 연민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짐을 떨쳐내는 해방감이 몰려왔습니다. 며칠 후 수진은 이혼 서류를 들고 법원에 서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절차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준호에게는 이혼을 막을 힘조차 없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마주한 그의 얼굴은 초라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수진아, 한 번만 더 기회를. 끝났어, 준호. 우리 사이도, 당신 욕심도. 더는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 그 말과 함께 수진은 돌아섰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준호의 울음소리가 등 뒤로 멀어져 닿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저버린 사람과는 이제 더 이상 함께 걸을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소란이 잦아들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와 함께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학원 운영은 아버지의 뜻대로 전문 원장이 맡아 차분히 이어지고 있었고 수지는 퇴근 후 틈틈이 도와주며 학생들을 돌봤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버지의 빈자리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힐 때가 많았지만 수진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딸과 함께 저녁 밥상을 마주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하루하루 무너져 가던 마음을 조금씩 붙잡아 주었습니다. 내 아버지 살아 계셨으면 지금 우리 모습 보고 흐뭇해 하셨을 거야. 어머니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엄마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 약속은 꼭 지킬 거예요. 창가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듯 든든히 지켜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지는 사진 앞에 조용히 국화를 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이제 우리 둘이서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한편 준호의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학원 대표 자리에서 쫓겨난 뒤 그는 직장도 구하지 못한 채 여기저기 전전하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술에 취해 지인들에게 하소연을 늘어놓는다는 얘기도 들렸지만 더 이상 수진의 마음을 흔드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와 얽힌 기억은 이제 지난 과거의 그림자에 불과했으니까요. 이제 수진의 삶에는 잔잔한 평화가 자리했습니다. 물론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슬픔을 딛고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위기 속에서 드러납니다. 누군가는 약속을 저버리고 욕망에 무너졌지만 또 누군가는 사랑을 지키며 남은 사람을 보듬었습니다. 수지는 그 차이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더 이상 뒤가 아니라 앞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앞으로도 엄마와 함께 당당히 살아갈게요. 조용히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두 모녀를 감싸며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